1번 문제. 자, 1번 문제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B가 이 직선 위에 있다. 지금 조건을 좀 줄로 그어보면 이 두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라는 말과 그 점이 이거 위에 있다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해내는 그런 연립방정식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기 전에 두 번째 걸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 왜냐하면 이게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입을 한 식을 이용해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그냥 써볼 수가 있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B가 2A-1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점을 A, B라고 두지 않고 이제부터는 A, 2A-1이다. 이렇게라고 놓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와 아니지. P가 A, 2A-1일 때 저 1번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너희들 알다시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루트가 생기지. 루트를 미연에 없애주기 위해서 쌤 그냥 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버릴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식이 다 써지고 그리고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는 꼴이 되니까 문제가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P의 제곱이라는 건 P에서 A를 빼서 X 좌표끼리 뺏어 제곱, Y 좌표끼리 뺏어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2A 빼기 1 빼기 1이니까 2A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BP의 제곱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지금 양변에 소거될 게 없으니까 그냥 전개를 해가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우변은 a제곱 2a 1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근데 2차항이 다 없어져 버리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차항을 그러니까 a를 왼쪽으로 그리고 상수항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1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되지? 양 왼변으로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 10a 되면서 4a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우변으로 9를 넘겨보면 여기 플러스 5에서 9가 넘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B의 값은 2A-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네.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문제야, 사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 자체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 지금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저 조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다른 풀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자, 어떤 의미냐면 어떤 점이 두 개가 있는데 봐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 그러면 뭐 결국에는 요거를 선분으로 이었을 때 중점 우선 얘기해 볼 수 있지. 근데 그거 말고도 요거에 요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 있잖아. 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위의 점들은 모두 다 이 주어진 요 점과의 거리가 똑같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요 직선은 어떤 기울기를 가져야 되냐면 바로 요런 기울기를 가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자, 만약에 이게 90도를 이루게 되면 요 위에 점 아무거나 잡았을 때 얘와 얘를 이은 요 직각삼각형이 양쪽에 만들어지지. 근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 뭐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그 합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 맞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P라는 점은 뭐다? 이 A와 B로 만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녀석은 수직이등분선이고 그리고 그 위의 점이 P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은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것 중에 이 두 번째 조건인 y는 2x-1 위의 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면 결국 뭐야? 이 P라는 점은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뭐야? y는 2x-1 위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볼 수 있다? 이 수직 이등분선과 이 y는 2x-1 교점, 이 두 직선의 교점이 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점 P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점 P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이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거지. 되겠냐?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요 녀석 자체가 중점이기 때문에 A, B의 중점을 구하는 식을 써서 2,0이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알아내? 그렇지. A, B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 B의 기울기부터 우선 써보면 AB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지. x 증가량 마이너스 2, y 증가량은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 있는 이 수직 이등분선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암산으로도 가능하네. 1이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구해야 되는 요 수직 이등분선 요 녀석의 핵심 정보인 점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네. y는 x-2다. 이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야. 되겠지? 그러고 지금 주어져 있는 y는 2x-1과의 교점이니까 결국 뭐 하면 되는 거야? 연립해주면 끝나. 빼주면 0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지? 따라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점이 바로 뭐다? P다. 따라서 P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왼쪽에서 풀었던 방법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는 똑같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원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중심과 그리고 요 주어진 요 점을 지나는 요 중심과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 문제입니다. 결국엔 파란색으로 나타낸 요 식에서 중심을 우선 찾아야지 될 거고 중심을 찾게 되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2번 문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표준형으로 만들기. 자,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전제곱 형태의 식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제곱 그러면 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야? 절반제곱. 요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지, 그지? 요 한마디를 가지고 완전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 그대로 한번 베껴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식의 완전제곱을 만들어낼 거야. 자, 우선 초록색으로 x와 관련된 걸 우선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은 절반의 제곱이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절반 제곱 절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으로 색칠한 식이랑 지금 쌤 밑에 적은 식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황색으로 y에 관한 1차식까지를 색칠을 해보면 저걸 가지고 완전제곱을 떠올려 볼 수가 있지. y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엔 저 주황색 부분과 밑에 식의 주황색 부분이 똑같다. 그럼 마무리 마지막에 남아있는 플러스 20도 그대로 적어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아래 식이 어때? 완전 똑같은 식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적어보면 x-5의 제곱과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 숫자 값을 정리한 식인데 9가 되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졌고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 그지? 5 콤마 마이너스 2. 그지? 굳이 반지름은 뭐 딱 보면 3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사실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중심을 지나고 그리고 3,2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를 방금 구한 중심과 주어진 저 점으로 한번 따져보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자, x 증가량은 얼마다라고 볼 수 있냐면 2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가 되는데 2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자,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얼마 증가하니? 라고 했을 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3,2를 지난다 라고 해버리면 y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지금 문제 보기가 다 지금 표준형으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얘를 전개를 해서 표준형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2 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겠지?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읽어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공식을 적용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교과서에 있는 공식을 쌤이 이렇게 가져왔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먹을 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선은 바로 요런 형태, 즉 일반형의 형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였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식 자체가 일반형이니까 그냥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직선 2x-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분해. 절대값 치고 요 점을 요 직선에다가 대입한 형태의 식이지, 그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 절대값 씌운 것이 거리가 지금 루트 5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한 식이 이 밑에 분모가 루트 5잖아. 그래서 루트 5를 양변에 곱해서 이항을 해주면 2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뭐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절대값을 그냥 풀어내서 2a-3은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도 되는 거지, 그지? 풀이 방법은 너희 마음대로야. 2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요걸 다시 적어보면 2a는 3 더하기 5 8이거나 2a는 3 빼기 5 마이너스 2이거나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a가 다 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지금 다시 지금 보면 음수 a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풀어내기 전에 요 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문제에서 보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직선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성질을 갖냐면 주어진 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선분이잖아. 요 선분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이 선분 위에, 즉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을 잡더라도 요것처럼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 거리가 똑같아져. 이 선분 AO와 BO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져. 뭐 이런 점을 잡아도 어떻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분 내리고 이렇게 거리 재기 위해서 90도를 떨어뜨려 보면 그 둘의 길이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똑같아지는 거다.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그런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지금 3,0이라는 건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원 밖의 점이야. 그래서 원 밖의 점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3,0이다 이렇게 대충 써볼게. 되겠냐?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점에서부터 지금 접선을 그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를. 그럼 이런 식으로 접선 잘 그려졌네. 접선을 그려볼 수가 있고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 하나를 그을 수 있다는 거야.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지. 선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요런 식으로 긋게 되면 요 직선은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거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점을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고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이 직선, 빨간색 직선이 지나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정보만 알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지. 근데 쌤이 문제 풀이하기 전에 요거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거 뭐 어떤 이야기였냐면, 각의 이등분선 요 빨간색이라는 녀석은 요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항상 똑같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곳에서부터 빨간색 위의 점으로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요 접하는 점에서 90도를 또로로 올려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요 접하는 점에서부터 90도를 또로로 올려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그 점은 어떻겠어? 요 점은 빨간색 위의 점이기도 한데 요 녀석은 어떤 점인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점은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뭐를 지나는 점이다? 그렇지. 1,-2를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자, 요 점을 지나고 또 요 점도 지나는 그 직선 요 녀석을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돼버렸고 기울기를 주 두 점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2 증가할 때 2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기울기가 1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 따라서 y 빼기 0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3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고 따라서 내가 구하는 y는 직선은 x-3이다 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개만 구하고 답을 쓰려고 봤더니 어때? 지금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지. 모두 구하라고 하면 답이 한 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지? 지금 한 개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한 개만 나와서는 안 되지. 왜 그런 거야? 지금 만약에 각의 이등분선을 얘기할 때 이루는 각을 요것만 따져주게 되면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밖에 답이 안 되겠지. 근데 문제가 요 각을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요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3,0을 지나기는 하지만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대신에 뭐다? 기울기가 90도가 된다. 요 내가 빨간색으로 구한 요 직선과 각이 90도인 녀석도 결국엔 저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직선까지도 구해내야지만 답이 되는 거고 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과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3,0을 지나는 직선이다 보니까 다시 답을 써보면 y-0은 마이너스 1에 x-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두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면 지금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A는 1,1하고 잘 주어져 있고 B는 A, B라고 미지수로 되어 있는 점을 줬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그럼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지, 그지? 그리고 AB의 중점을 지난다. AB의 중점을 지나. 이게 두 번째고 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으니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해낼 거고 그게 바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을 구해서 비교해가지고 문제 풀이하면 끝나겠다. 자, 1번 조건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울기와 관련된 조건이야. 그래서 내가 구하는 저 접선이 아니고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하면 요 녀석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AB의 기울기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AB의 기울기가 얼마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야. 따라서 m은 얼마다? 딱 구해낼 수는 없지만 b-2분의
A-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냐, 얘들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구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미 구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표준형을 좀 고쳐갖고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10이 되니까 10이 아니고 5가 되지. 5가 되니까 어때? 여기서 요 마이너스 2가 결국 m이 되고 그게 바로 요 녀석과 같아져야 돼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보와 요 정보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여기서 식이 정리가 되기를 2a 마이너스 2는 b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없어지면서 따라서 b는 2a와 같다라는 관계식 한 개가 뿅 하고 나온다라. 됐네. 자,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니까 B랑 EA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조건인 중점 저거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중점 한번 구해보자. 중점 구해보면 결국 평균이라고 생각하라 했잖아. A 플러스 1에 나누기 2.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저 직선을 어쩐다고?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지난다, 어쩌라는 소리야. 그지? 대입해라. 이런 이야기다라고 했지, 그지? 대입. 자, 저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기 전에 미지수 하나 줄이자. 어떻게 줄이냐면, 얘를 바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요 식을 다시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1 나누기 2일 거고, 자, y좌표 같은 경우에 2a 플러스 2 나누기 2니까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정리된 중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중점의 좌표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하면 끝. 그래서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a 플러스 1 나누기 2 더하기 2배의 y 대신에 a 플러스 1 빼기 10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여기 분수가 없어질 것 같아서 2를 곱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1 4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20, 0 이렇게 공평하게 모두 2를 곱해준 거야. 그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5a는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는 3이 됩니다. 그럼 b는 2배 하면 되니까 6이 되겠지. 따라서 b 빼기 a는 3이다. 얘기할 수 있어서 답은 4번.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 할 때에는 삼각형을 살짝 그려가지고 하면 더 좋거든.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자, 쌤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봤어. 자, 주어진 정보인 A를 여기다 표현하고 마이너스 4,1이라 주고 그리고 지금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안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무게중심을 표시한 다음 지금 A, B의 내분점이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A, B의 내분점을 찍고 1대 3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야.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라는 거 가지고. 그럼 무게중심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느냐? 바로 A점과 B점과 C점을 모두 알 때 이 세 점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B점과 C점을 구해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무게중심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 세 개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얘와 얘와 무게중심을 알면 나머지 요 C점을 알 수 있다라는 걸로 이 문제 풀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어찌됐건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요 B점을 구해내야만 그걸 이용해서 C점을 구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B점을 구하기 위해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B1, B2다. 이렇게 둘게. 그러고 나서 B1과 B2를 먼저 구해볼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서 구해낼 수 있겠냐면 바로 요 선분에서 구해낼 수 있는 거지. 맞지? 문제에서 주어진 내분점 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다. 그래서 AB의 1대 3 내분점이니까 마이너스 2,3이라는 것을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1 더하기 3에다가 AB의 1대 3이니까 B를 먼저 써줘야지. B1 더하기 3의 A값, A의 X값, 그지? X좌표. 그리고 1 더하기 3에다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B2 더하기 3 곱하기
A의 Y좌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2는 4분의 B1 빼기 12가 될 것이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은 B1 빼기 12가 되겠지. 즉 B1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똑같이 푸는 거지. 3은 4분의 B2 더하기 3이다. 양변에 4를 곱해서 12는 B2 더하기 3이다. 따라서 B2는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즉, B의 좌표가 4, 아이고, B의 좌표는 4,9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A 구했고, B 구했고, G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C 구하는 건 무게중심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C라는 것을 내가 구해야 되는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 XY로 두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무게중심인 1,4가 저 주어진 A와 B와 C로 공식을 적용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X 나누기 3과 그리고 1 더하기 9 더하기 Y 나누기 3으로 식이 세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되겠지? 자,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해서 적어보면 1은 3분의 x. 그리고 따라서 x는 3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로 4는 y 더하기 10 나누기 3이 될 거니까 y 더하기 10은 12가 되고 따라서 y는 2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x가 3, y가 2니까 3,2가 답이 되어서 문제에서 3번이 답이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읽어보면 두 직선이 주어져 있고 그거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 3x 플러스 y는 2라는 이 직선에 평행하다. 자, 이거 봐봐. 지금 요거에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구하는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그 다음 뭐야? 이 직선의 평행? 그럼 뭘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점과 기울기 다 알려줘 놓고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야. 맞지? 그러면 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1번 조건 이용해서 점을 먼저 구해보자. 자, 교점을 지난다. 교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연립 생각해야 된다. 연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저 식을 x는 2y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거를 대입할 수 있지. 첫 번째 식에다가 첫째 식에 대입하자. 자, 대입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대입을 해주면 2배의 2y 플러스 5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래서 x가 소거되고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전개 가지고 이제 정리만 하면 돼. 7y 플러스 10 마이너스 3 플러스 7은 0. y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얼마일까? 바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는 3 나오네. 그래서 교점은 뭐가 되냐면 따라서 교점은 3, 마이너스 1이다. 너희들 혹시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1,3 해버리면 완전 큰 실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자, 교점 구했어. 자, 두 번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볼 건데 기울기는 저 녀석에 평행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쓰면 돼? 주어진 저 녀석의 기울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저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즉 표준형으로 썼을 때의 x의 개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쌤이 여기 밑에다가 써놓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거의 평행이므로 라는 뜻이야. 쌤이 점 3개 찍었잖아 여기. 요거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유는 요거의 평행인 거고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에서 점 구했고 두 번째에서 기울기 구했으니 내가 구하는 직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플러스 1의 기울기에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이렇게 쓰고 지금 주어진 식의 형태와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개하고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8이 될 거다. 따라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b는 8이 될 거니까 b 빼기 a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 b 빼기 a는 8 더하기 3이 되어서 11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풀기 앞서 쌤이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거든. 자, 지금 주어진 점이 원점이고 하나는 원인데 원을 일반형으로 주는 바람에 얘의 중심이 얼만지 반지름이 얼만지를 알 수가 없어.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장에 이 원이 어떤 반지름과 어떤 중심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써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자, 표준형으로 우선 써보고 나면 절반의 제곱 얘기하라 했잖아. 요번에 좀 빨리 하자. 빼기 2의 제곱 4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 빼기 36 더하기 15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에 y 빼기 6의 제곱이니까 중심이 2,6이네. 그럼 계산한 결과가 지금 25 이렇게 나오니까 반지름은 5인 그런 원이다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어. 됐어?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2,6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냈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봐야 돼. 위의 점이 주어져서 그게 P다라고 하면 그 P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OP의 길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긴 것과 제일 작은 거의 차를 구해봐. 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제일 긴 거, 제일 작은 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문제에서 쌤이 P를 만약에 여기라고 삼잖아. 지금 이 원 위의 점은 엄청 많은 거 알지?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P1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선분 OP 길이는 요거야, 요거. 맞지? 그지? 만약에 내가 P를 여기다 하고 잡았어? 그러면 너희들 생각할 수 있는 이 OP의 길이는 이만큼인 거지. 자, 그러면 대충만 생각해 봐도 지금 두 개만 그려봤지만 점을 찍을 때마다 OP의 길이가 달라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물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지? 그래서 점의 개수만큼 거의 OP의 길이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찾아가지고 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언제 제일 짧아질 것 같아?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녀석이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딱 요렇게 수직이 딱 되도록 그렇게 반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길 반으로 나눴을 때 요 점에서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요쪽 부분에서 그은 것들과 이 뒤쪽으로 긋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더 짧고 이쪽이 더 길겠지, 그지? 맞아? 그리고 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딱 접하는 점을 만들어내는 기울기야. 요 초록색 선이. 그러면 요 점 있지? 여기서 교점. 요 점은 바로 요 직선에 요 초록색 선이 접하는 점이 될 거고, 그지? 그때가 딱 요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런 녀석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만나는 점들이 OP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맞지?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길어지지? 점이 계속 길어질 거야. 요 점에서부터 O까지 길이가. 그러다 가장 길어지는 점이 어디겠어? 바로 접하는 점이 될 거고. 그 접하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은 점일 거다. 되겠어? 그리고 그 점은 항상 뭐를 지날 그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쌤이 초록색을 그었잖아. 요 초록색을 그은 요 녀석은 결국 다 기울기가 어때? 다 똑같은 기울기지? 쌤이 복부돼서 만들어냈으니까. 다 똑같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요 지금 주황색 요 점과 요 원의 중심을 그은 요 직선은 항상 요 초록색과 수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선은 결국 요 점을 지나게 될 거고 그 점들은 다 내가 구하는
그 점들이 다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일 거다라는 거야. 결론만 얘기해 볼게. 결론이 뭐야? OP, 위의 점 P,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그 길이들 중에 가장 긴 거는 어디다? 바로 여기고 가장 짧은 건 어디다? 바로 여기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0,0에서 2,6까지 거리니까 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뭐를 더한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R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 점 최소값은 어떻게 돼? D에서 R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최대값과 O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는 거거든. 근데 최대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거리 D에서 R을 더한 거. 최소값은 거리 D에서 R을 뺀 거. 그지? 요거 정리해보면 어때? D는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 2R. 이렇게 남아버려서 결국 반지름의 2배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고 결국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자,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이런 이야기의 문제는 어떻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제일 짧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게 제일 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되겠지?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쌤이 좌표축을 먼저 그려놨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 마이너스 2,0을 쌤이 한번 찍어서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마이너스 2,0에서 접하고 그리고 2,2를 반드시 지나도록. 요 두 점을 지나는 그런 접하는 원 한번 그려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강 요런 느낌인 거지. 요런 식으로. 됐어? 자, 요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요 원을 구해봐. 자, 그림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원 그러면 뭐와 뭐를 알아야 된다? 예? 중심과 이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둔 다음에 요런 원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쓰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B와 R을 찾아내서 원을 구해버리는 거지, 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 거지. 결국 원의 넓이니까 요 반지름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이 원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원에서 원의 중심을 찍어보면 여기가 되겠지.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데 쌤이 어떻게 찍었냐면 바로 이렇게 찍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2.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그러니까 여기가 2,2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상태인 건데 지금 쌤이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또로로로 위로 올라가서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X축에 접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 만약에 A, B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이 그림에서는 B가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양수라서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X축에 접하면 이 반지름과 우리가 그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똑같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되겠지? 그렇게 되고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0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려면 원의 중심과 여기 접하는 점이 나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고 B랑 R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아?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식을 다시 전개해서 써보면 어때?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y의 마이너스 r이고 그리고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나는 r만 구하면 되네. 미지수가 한 개야.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 안 써먹은 정보가 뭔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지. 맞아? 뭐야? 안 써먹은 정보. 그렇지.
위의 점. 요 녀석 위의 점을 안 써먹은 거 맞냐? 그지? 바로 요 녀석을 안 써먹었어. 요 녀석을 써먹어보면 어떻게 써먹어야 돼? 2,2를 지난다. 즉 대입하면 된다. 2,2 대입하면 2 더하기 2제곱 2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전개해서 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될 거고 r제곱 없어져서 4r은 8 나오면서 따라서 r은 2다 이렇게 나와버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데 사실 반지름이 r이고 그거의 원을 구하여라 하고 있으니까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원 그러면 4파이가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지? 어라, 답이 없네. 어디서 틀렸지? 여기서 틀렸네. 지금 4의 제곱인데 4가 됐다. 이 말이 안 되지? 여기가 16이 돼야 됩니다. 1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계산하면 20이 돼야 되지? 여기가 20. 그래서 R은 5가 돼버리고 그러면 25의 파이.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원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봐. 지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자, 이런 식의 그림인 거지. 지금 1,-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서 밖의 점 2,3에서부터 그은 접선의 두 개 기울기를 곱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됐지? 자, 이거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풀이가 달라져 버리거든? 자, 이거 교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위의 점을, 그러니까 접점을 A, B라고 두고 시작을 해. 이렇게. 자, 뭐 교과서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라고 두고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A, 어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놓고 풀려고 봤더니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에 적용을 하기가 힘들지. 물론 공식이 또 다른 공식이 있긴 있지만 지금 교과서에서 배운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에 힘든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교과서의 방법대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두 번째 방법이지.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위의 점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쌤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지. 기울기를 m이라고 두자.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y 빼기 3에 m의 x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건데 이렇게 쌤이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뭐야?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야. 맞지? 그게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온 반지름인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그걸로 식을 세울 건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일반형으로 고쳐져서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먼저 정리를 해놓고 지금 원의 중심인 1,-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2와 같다라고 식을 쓸 거야. 이렇게. 그러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1,-2를 대입하면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2m 또 실수할 뻔했네. 2m 플러스 3 실수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정리한 결과가 마이너스 m 플러스 5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됐지? 나 m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2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m-5라고 쓰는 게 좀 더 간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 자,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4m제곱 플러스 4는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25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3m제곱 플러스 10m 마이너스 21인가? 얘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m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해도 되기는 한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기울기의 곱을 구하고 있어. 지금 m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거든. 맞지? 2차 방정식이니까 m 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게 바로 이 접선 두 개의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둘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뭘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가 있어. 여기서. 그치?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를 M1과 M2라고 각각 놓게 되면 그 두 개의 곱은 뭐가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21이 될 것이고 따라서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이렇게 바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처음에 쌤이 위의 점을 놓고 풀어보려고 했는데, 요 원의 식이 지금 중심이 0,0이 아닌 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을 써먹을 수가 없게 된 거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풀지 못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놓고 문제를 풀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야. 되겠지? 15번 문제. 자, 이어서 15번 문제를 보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반형으로 주어진 데에다가 지금 심지어 여기 보면 식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어서 미정계수 A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식이 어떤 식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만들었어. 맞지? 우선은 당장에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좀 고쳐주면 x 빼기 a의 제곱 빼기 a 제곱 y 더하기 2a의 절반 제곱이니까 절반 제곱 절반 제곱 그리고 원래 적혀있던 10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결국에는 원의 중심이 a, y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리했을 때 10 플러스 5a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10 플러스 5a의 제곱이 되는 제대로 계산한 거 맞나? 잘못했네. 여기 쌤이 위에서 여기 플러스 a 제곱을 안 썼다잉.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플러스 5a가 아니고 4a 제곱이 될 거야. 자, 어찌됐건 10 플러스 4a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그런 원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쌤이 지금 원의 중심을 c라고 했는데 얘가 a, 마이너스 2a인 거지. 그지?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가 될 거고. 맞죠? 자, 지금 결국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 원에서의 미정계수로 주어져 있는 미지수 요 a를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미지수 한 개를 구하기 위해선 조건 하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세우라고 뭐를 줬냐면 지금 직선 하나를 흘려놓고 그게 두 교점을 지난다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 교점에서 선분 AB를 찾아내고 그 AB의 길이가 2루트 5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5다라는 걸 가지고 저 A를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저 2루트 5를 어떻게 활용하면 저 A와 관련된 식으로서 만들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A에 관한 식이 바로 요 녀석에서 A에 관한 식을 찾아낼 수 있어. 이게 뭐야? 반지름이지. 반지름이니까 얘가 10 플러스 4a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루트. 그지? 그러면 요렇게 식을 세웠을 때 지금 요 선분을 우리가 이 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AB 선분을. 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B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생각을 해보면 수직이등분선을 한번 쌤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을 수 있고 그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뭘 지날 수밖에 없냐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 자, 그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수직이등분선 위의 점은 항상 요 A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수직 2등분이다 보니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녀석 길이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게 하나 생기지. 뭐가 보여? 요 삼각형이 보여야지. 삼각형, 문삼각형, 직각삼각형, 즉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요 녀석 D라고 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볼 수 있고 지금 이 점 자체가 A로 된 점이기 때문에 썼을 때 아마 A에 관한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A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 숫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서 아마 식이 전개가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우선 D부터 찾자. D를 찾아보면 어떤 거야? 16 더하기 9의 루트 씌우고 분해 a,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4a 플러스 6a 플러스 5의 절대값. 그러면 밑에 5분의 1 절대값 10a 더하기 5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D입니다. D. 됐지? 그러면 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식을 써보면 10 플러스 4a 제곱 그러니까 루트의 요 녀석의 제곱이라는 것은 5의 제곱 5지. 그리고 요 녀석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약분을 좀 해주면 절대값 2a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4a 플러스 1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식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제곱이 없어져 버리네. 즉 4a는 이 항에서 4다 이렇게 나오네. a는 1이다. 됐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풀이하는 것 자체, 식 계산 자체는 많이 어렵지가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A에 관한 식을 이끌어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그런 문제야. 그 목표만 딱 세우고 나면 계산은 하나도 안 어렵게 2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지.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외분점과 관련된 문제잖아. 그래서 A, B 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놨고 A를 어디에 표현할 거냐면 쌤이 여기 표현할게. 그리고 B를 여기다 표현을 하자. 그러면 지금 2대 1로 외분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2대 1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나오는 요 점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A, 5고 얘는 1, B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외분점 공식에 의해서 2 빼기 1 분의 2 곱하기 B의 X좌표지. 빼기 1 곱하기 A의 X좌표. 2 빼기 1 분의 마찬가지로 2 곱하기 B의 Y좌표. B의 Y좌표 B네. 빼기 1 곱하기 A의 Y좌표. 이렇게 돼. 그러면 X좌표끼리 같고 Y좌표끼리 같다식 세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은 1분의니까 그냥 바로 적으면 되겠네. 2 빼기 A고 따라서 A는 3이다. 나오지? 자, Y좌표도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7은 2B 마이너스 5. 그럼 2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그래서 B의 좌표와 A의 좌표가 모두 나온다. A 좌표는 결국에는 3,5가 되는 거고 B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둘 사이의 중점을 구해봐. 요 점을 구하는 게 문제네. 결국에는. 그럼 결국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평균을 구해보면 3 더하기 1에 나누기 2니까 2, 5 더하기 마이너스 1에 나누기 2니까 또 2. 그래서 2,2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자, 쌤이 여기서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 좀 작게 만들고 여기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봤거든. 자, 어떤 추가 설명이냐면 결국엔 외분점, 내분점이라는 건 한 직선 위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나 뭐 어떤 닮은 비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잖아. 자, 그걸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결국엔 지금 이 문제가 A, B 찍어놓고 외분점 2대 1이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2대 1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1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A, B의 중점을 구하여라 하고 있으니 요거를 다시 설정을 해보면 여기 1대 1이고 여기 만약에 중점이 있다 하면 1대 1일 거 아니야? 맞아? 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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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아는 정보들만 좀 색칠을 해보면 어떠냐면 Y값 알고 여기서는 X값 알고 요 녀석에서는 내가 다 알고
그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 녀석의 x좌표를 알기 위해선 b랑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고 y좌표를 알기 위해선 요 a좌표의 a의 y좌표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 얘 x좌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x좌표. x좌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요 점에서 요 b까지 가는데 x가 몇 증가하는지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몇 증가해? 2 증가하지, 2. 맞아? 근데 두 칸 갔을 때 2 증가하니까 한 칸에 얼마 가는 거야? 1 증가하고 1 증가하는 거지. 그럼 B에서 이 점 갈 때 몇 증가하겠어? 1 증가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2인 거야, 2. 되냐? 자, 두 번째. Y좌표 생각할 거야. Y좌표는 뭘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 A의 Y좌표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보자.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한번 봐봐. 얼마 증가해? 12 증가하는 거 알 수 있나? 12. 그러면 한 칸에 얼마 증가한 거라고 알 수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한 칸에 세 칸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세 칸 가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5에서 마이너스 3 해주면 2가 되겠네. 그래서 2,2라는 걸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어. 지금 이거 식 이용해가지고 A 구하고 B 구하고 다시 중점 구하고 했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관계를 너희들이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냥 2,2라는 걸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17번 문제는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쌤이 A, B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A, 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요거를 수직으로 만나고 요 직선과 요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선분이 결국 요 A, B를 딱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녀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은 결국엔 수직이등분선이잖아. 직선이다 보니까 결국엔 뭐야? 점과 기울기를 알면 끝난다. 그러면 이 정보에서 점과 기울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면 첫 번째로 요 점을 지나잖아. 요 점은 뭐야? 요 점은 AB 선분의 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구해낼 수 있는 정보인 거야. 맞지? AB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다음 기울기와 관련된 정보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수직 조건이야. 따라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는 뭐지? AB의 기울기와 기울기를 M이라 할 때 AB 선분의 기울기와 요 기울기 M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요걸로 식을 세워서 M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되겠지? 그러고 나면 기울기도 찾았고 점도 찾았으니까 그 두 가지 정보로 직선 구하는 건 1도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치? 글씨 왜 이러냐? M이면.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 중점부터 구할까? 중점 구해보면 두 점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1,1이네. 쉽다. 자,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결국 M을 구하기 위해선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맞지? AB의 기울기는 X 증가량, Y 증가량이기 때문에 6 증가할 때 Y는 5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M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M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6이 되고 플러스로 바뀌고 4분의 3이 돼.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그리고 중점인 1,1을 반드시 지나. 그러면 y 빼기 1은 4분의 3의 x 빼기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써놔도 되고 사실 이거를 쭉 정리해가지고 식을 써봐도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마지막 대단원 문제인데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점이 두 개인데 그 두 교점이 지름의 양끝이 되어라. 이거 교과서 문제랑 되게 교과서 예제 문제랑 비슷하네. 자, 우선은 해야 할 일로 보이는 게 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지? 그거부터 우선 한번 해볼게. 표준형으로 바꾸자.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 빼기 25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지?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계산하면 20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1,5이고 반지름은 루트 20, 즉 2루트 5인 그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그 교점이 양끝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어떻게 할지 좀 가늠이 안 가는데, 보자. 는 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쌤, 괜히 이거 괜히 표준형으로 바꿨나?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 김에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있지, 얘들아. 교점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 드는 게 뭐야? 연립이지.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할 건데 대입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쌤이 요거를 x는 하고 정리해서 3y 빼기 4라고 한 다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리된 식을 적어보면 3y 빼기 5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 20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게 정리할 수밖에 없네. 9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25랑 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랑 마이너스 20까지 정리가 될 거고 이게 10y 제곱에 마이너스 40y에 플러스 50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네. 10을 다 약분할 수 있어서 y제곱 4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그러면 1과 3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버리네. 따라서 y 빼기 1, y 빼기 3은 0이 나오니까 즉 y가 1일 때 이거나 y가 3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교점 구하고 있으니까 x좌표도 찾아내야 되지. y가 3일 때 x좌표, y가 1일 때 x좌표 찾아줘야 돼. 대입을 해주는데 어디다 대입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잖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3 대입하면 9 빼기 4 돼서 5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지. 교점은 마이너스 1,1이랑 그리고 5,3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양끝으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 교점의 중심이, 그러니까 좀 그림을 그려서 얘기해 볼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 하나가 마이너스 1,1인 거고 하나가 5,3인 거면 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원의 중심은 결국엔 중점이 될 거잖아. 그래서 중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을 찾고 찾아보면 어때? 2, 두 개 더해서 2. 2,2네. 그지? 반지름도 이제 찾아줘야 돼.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 요거 길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빼서 제곱하면 9인가? 그리고 빼서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10이라는 걸 찾을 수 있네. 맞지?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됐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 그냥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풀었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어쨌든 쌤 표준형으로 고쳐놓은 김에 그냥 고쳐놓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구해내고 그 교점을 가지고 우리 예제 문제로 풀었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찾아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해서 원까지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어봤어.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무리 잘해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